자, 오늘 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덜컥 주저앉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선된 지 이제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콘크리트 지지율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지지율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남희 팀장과 함께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의원들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를 또 나누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인사참사와 복지공약 실종,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서 시작해서 국정농단 파동으로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냉철하게 그때 했던 공약의 수첩을 뒤져보면서 실천에 최선을 남은 임기 동안 기울여 주기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지난 2년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국정 운영은 대통령 혼자만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대통령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바가지는 한 번 세기가 힘들지 한 번 세기 시작하면 그 바가지는 깨진다. 예, 자, 이남희 팀장. 네. 야당에서 저런 목소들이 터져 나왔는데 좀 그럴 만한 상황이 됐어요. 네, 아니 근데 오늘 뭐 청와대에서는 별 언급이 없었고요. 오늘 예. 문희상 위원장의 사과 자체도 굉장히 약한 수위로 진행이 되면서 야당 의원들의 어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별로 좀 빛을 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 어떤 집권 2주년을 맞았는데 사실 네. 지지율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난 2년간의 지지율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 대통령이요. 2013년 1월 첫째 주에 지지율이 55%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55%로 시작을 했는데 박 대통령 지지율이 항상 하락할 때는 바로 인사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결국은 사퇴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는 이제 5월 첫째 주에는 취임 첫 지지율 50%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머리를 가장 아프게 했던 한 사람, 바로 윤창중 전 대변인인데요. 예. 미국에서 성추행 사건 논란에 휘말리면서 당시에도 지지율은 51%였습니다. 예.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요, 지지율이 가장 높이 상승했을 때가요. 오늘 참 이분 많이 나오네요.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 그때 불거지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67%까지 치솟습니다. 예. 그리고 뭐 복지 공약 후퇴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2013년 후반기에도 60%까지 지지율이 아주 고공행진을 이어갑니다. 예.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좀 지지율이 좀 주춤하는 모습. 자, 여기서부터는 육자가 안 보이네요. 네, 이제 50%대 그리고 예. 40%대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줬습니다. 4월 16일 이후에 지지율을 보면은요, 대처 이제 제대로 못한다, 마이너스 11% 쭉 빠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 어떤 총리 인선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40%대 지지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세월호 참사와 그 인사 문제로 40%까지 가다가 예. 이제 청와대 문건 유출 논란, 정윤회 씨 논란 불거지면서요. 결국은 지난주에는 41% 그리고 오늘 바로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는 40%대가 무너져서 37%를 기록했습니다. 예, 아까 청와대 출입기자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네. 청와대 오늘 멘붕이라고 굉장히 놀랬다고, 이 3자를 보면서 굉장히 놀랬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네. 자, 이 콘크리트 지지율, 박근혜 대통령은, 네. 확고한 지지층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네. 40% 아래로 잘 안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도 사실 있었어요. 네. 자,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이 수치? 그렇습니다. 그 집권 2주년을 맞아서 사실 40%를 넘는 그 지지율을 유지한 대통령들이 역대 많지 않았는데, 예. 박 대통령은 대개 그런 경우보다 한 10% 높은, 그래서 40%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의 하한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깨진 거죠. 예. 깨지는 데는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그 기반인 영남 지역,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그다음에 여성층, 자영업자, 그리고 또 장년층, 예. 그래서 골고루 바로 박 대통령의 주된 지지층이었던 데서 한 폭이 아주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뭐냐면 최근에 그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으로 다시금 부각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예. 그 소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와 결정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각되면서 바로 전통적으로 지지해왔던 층에서조차 바로 이들이 뭔가가 이런 비선들이 이런 되도 않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엉터리 인사로 우리 대통령의 체면을 구기고 바로 그 여권의 지지 기반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다. 이러한 배신감과 실망감이 일거에 몰려오면서 이러한 콘크리트 지지층의 붕괴를 가져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조수인 차장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아까 박 앵커가 청와대가 오늘 37% 지지율 보고 멘붕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보는 심리적 마지노선 바로 40%이기 때문인데요. 예. 이 4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대통령이 영예에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해도 왜 우리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뭐라고 대들다고 할까요? 예.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40%가 중요합니다. 지금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그 청와대 문건 유출로 촉발된 사건 이후에 찌라시다, 허무 맹랑한 얘기다, 일부 공무원의 일탈 행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비선은 있을 거다라고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바로 이번에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강도 높은 조직 개편, 인사 쇄신을 보여줘야겠습니다. 예. 자, 청와대의 인적 쇄신 또 개각 어떻게 진행될지 면밀하게 또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